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삶을 포기하고 싶을 때 채환 선생님을 만나서 귀점 명상을 들으면서 많은 도움을 받고 지금은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몇 밤이 지나면 60이 되는 나이인데 10여 년 전에 이혼한 친구가 힘들 때마다 전화해서 하소연을 하는데 제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 항상 고민이 됩니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아왔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는 친구인데 늘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자신을 비하하고 매사에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며 살아가고 있어서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채환 선생님의 영상을 보내주며 들어보라고 해도 자신은 크리스찬이라고 받아들이지도 않습니다. 하소연을 들어주다 보면 저도 스트레스를 받기도 합니다. 친구에게는 유일한 소통 공간인 제가 친구의 전화를 안 받을 수도 없습니다. 진심으로 친구가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조언도 해보지만 자기 주장만 내세우고 받아들이지도 않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면 듣기만 할 걸 상처를 준 것 같아서 후회가 되기도 합니다. 10년 동안 반복되는 이런 상황에서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재원쌤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친구의 끊임없는 하소연과 부정적인 태도로 인해서 지금 어려움과 괴로움을 겪고 계신 모양입니다. 처음에는 친구를 돕고 도와주고자 하는 마음이 컸지만 동시에 본인도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하면 본인도 친구 사이도 모두 다 힘들어지는 그런 이유가 될 듯합니다. 첫 번째 좀 생각했으면 좋겠는 게 자신만의 어떤 경계를 측정해 놓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친구의 하소연을 무조건 받아주기보다는 대화 속에서 시간을 제한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친구가 전화 오면 보통 1시간 정도 통화를 했다면 지금은 한 20분, 30분으로 줄인다든가 그 타임을 잘 정해놓고 소통을 했으면 좋겠어요. 본인이 지금 힘든 상황이잖아요. 이걸 계속 받으면 친구와의 우정도 깨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친구가 자꾸 하소연을 하고 그리고 본인의 신세 한탄을 하잖아요. 그것이 본인의 레파토리란 말이죠. 그래서 두 번째로 바꿀 거는 뭐냐 하면 그 친구의 하소연하는 그 주제를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 얘기 그래 알았어 그렇구나 하고 야 요즘에 뭐 지금 나라가 좀 시끄러운데 그건 너 어떻게 생각해? 그러다가 정치적으로 또 서로가 이렇게 대립되어 있는 상황이면 더 싸울 수 있겠죠. 명상을 보내줬는데 본인은 크리스찬이라서 명상 안 듣는다 했는데 명상은 도구예요. 도구. 삶을 살아가는 도구. 밥을 하기 위해서는 밥솥이 있어요. 밥솥이 없을 때는 냄비가 있었어요. 밥을 먹을 때는 숟가락으로 먹어요. 숟가락이 없을 때는 나무젓가락으로 먹었을 거예요. 나무젓가락이 없었을 때는 손으로 먹었을 겁니다. 그래서 명상은 도구다. 적어볼까요? 명상은 도구다. 삶을 살아가는데 가장 우리에게 유용한 도구가 바로 명상이에요. 그걸 종교와 연관시켜서 친구가 생각하고 있어서 그게 조금 안타깝네요. 종교와 상관없는 게 명상입니다. 크리스찬이든 누굴 믿든 믿지 않든 명상은 인생의 삶의 도구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고통받을 때 우리가 명상을 하면 그 고통이 조금씩 줄어들어요. 내가 머리가 아프면 두통약을 먹으면 좀 줄어들어요. 기침을 할 때 기침약을 먹으면 좀 줄어들어요. 그렇듯 인생의 마음이 아프고 괴로울 때는 이 명상이란 도구를 사용해서 내 마음을 위로하고 챙기는 게 꼭 필요한 조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친구가 하소연을 하면 먼저 경계를 설정한다가 첫 번째예요. 이 경계를 설정할 때 시간에 제한을 둔다. 옛날에는 1시간 통화했다면 이제는 30분. 일주일에 6번 통화했다면 일주일에 3번. 이렇게 정해놓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주제의 전환. 친구가 어디에 지금 계속해서 집중하고 몰입하고 있거든요. 그런 하소연에 대한 내용을 할 때 그 특정 주제의 전환을 통해서 다른 곳으로 유도하는 것.
이걸 두 번째로 한번 시도해 보세요. 자꾸 이렇게 가면 본인의 정신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친구도 안 좋고 그리고 본인도 좋지 않을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조언을 드린다면 친구의 이야기를 들어주진 않을 수가 없잖아요. 경청을 하는데 반복되는 어떤 패턴이 있을 거예요. 친구의 말과 행동에. 그런 게 드러나실 때 좀 유머러스하게 또는 그걸 반박하고 꾸짖듯 그렇게 말하지 말고 좀 다소곳하게 다정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지적해보고 얘기해보는 건 필요합니다. 그래야 이제 이 친구도 자신의 삶의 변화가 있고 친구에게도 이런 게 힘들구나라는 걸 본인이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간을 제한을 두고 그리고 두 번째 화제를 전환하고 세 번째는 경청을 하고 패턴을 인식해서 그 친구에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지적을 하는 일이에요.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물론 기분 나쁘게 하면 안 되겠지만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네가 그런 어려움을 겪는 게 너무나 이해돼. 맞아. 나도 그런 상황이면 힘들 것 같아. 내가 네 입장을 겪어보지 못해서 너에게 조언을 잘 하지는 못하지만 너의 입장으로는 충분히 이해돼. 그래. 우리 일단 그 힘든 상황을 지금 고민하고 괴로워해봤자 해결될 수 없으니까 지금 이 순간에는 우리가 그 생각을 잠시 내려놓고 다른 생각을 한번 해보자. 반복되는 말만 자꾸 하면 우리가 그걸 더 어려운 상황을 기억하고 내 마음에 좋은 글씨처럼 상처가 될 뿐이야. 그래, 오늘만큼은 나랑 다른 얘기 한번 해볼까? 이렇게 조금씩 패턴을 바꾸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안 되면 뭐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이제 전문가의 도움을 권유하고 지속적으로 올라오는 부정적인 감정이나 집착들을 전문 상담가나 또는 치료사를 통해서 도움을 받고 약을 먹게 하는 것도 친구 정신건강에 꼭 필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걸 잘 들으면 가장 좋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친구에 대해서 도움을 주려고 하는 마음은 이해되는데 친구에게 도움을 줄 수가 없다라는 마음을 알아차려야 돼요. 내 삶도 내가 해결하기 힘들어요. 근데 친구의 고민과 친구가 이혼한 일, 친구의 가정사, 이걸 본인이 해결하려고 하는 마음 자체가 욕심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해 주셔야 돼요. 본인의 한계를. 해결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 친구의 말을 해결하려고 얘기를 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이 친구가 자꾸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라. 이런 문제에 대해서 혼자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면 내 마음에 자꾸 부담감이 생겨요. 이 부담감을 좀 내려놓는 게 중요합니다. 내 정신건강까지 안 좋아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정도의 마음으로 소통하면 저는 충분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질문이 하나 있었는데 채환님, 말을 줄이려고 노력은 하지만 회의에서 너무 많은 말을 해서 오히려 중요한 이야기가 묻히는 경우가 많아요. 어떻게 하면 말을 좀 줄이고 핵심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라고 이렇게 저한테 질문을 주셨는데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꼭 필요한 말만 하라라는 게 무건이잖아요. 근데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는 경우가 이어지다 보면 서로 간에 오해를 불러일으켜요. 수업을 오신 분들 중에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 중에 이제 한 분이 이런 얘기를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채환님, 진리란 게 뭡니까? 제가 그분에게 딱 한마디 얘기했습니다. 침묵입니다. 라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왜냐? 그분이 말이 많았거든요. 다른 사람 질문하는 것보다 훨씬 많았고, 그리고 누가 생각해도 말이 많고 말이 빠르고 앞뒤가 없는 그런 말투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진리는 침묵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게 뭐다? 그 사람에 맞는 답변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거기서 제가 생각하는 진리에 대한 관점을 그분에게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대기설법. 그 사람의 질문과 그 사람의 언행을 지켜보면서 제가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줄이고 본질을 집중해야 되는데 너무 많은 말을 하다 보니까
이 말의 저울이 중심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말의 무게가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 저울이 오르락내리락 하니까 듣는 사람도 피곤하고 혼란스럽고 또 옆에 있는 사람도 지루한 거예요. 그래서 한 문장으로 진리란 침묵입니다 라고 말씀드리니까 그분이 가만히 있더니 제가 말이 많았나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말이 좀 많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얘기 드렸어요. 그러게요, 치아님. 제가 말을 많이 하는 것 같네요. 근데 지금 말을 안 하면 좀 답답하고 어릴 때부터 말을 또 많이 해서 어떻게 고쳐요?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한 문장 한 단어로도 진심을 충분히 전달할 수 있어요. 너무 많은 말을 하다 보니까 그 진심과 진실이 오히려 가려져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말이 아닙니다. 그 말 속에 담겨져 있는 배려와 진정성이에요. 그 말 안에 담겨져 있는 배려와 진정성이에요. 대화라는 것은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먼저 대화를 할 때 배려하는 마음이 기본적으로 깔려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상대방에게 좋은 의도와 나의 마음의 진정성을 전달할 수가 없어요. 절마다 스님들이 계시지만 스님의 스타일이 다 달라요. 어떤 스님은 법문을 잘 하시는 분이 계시고 어떤 스님은 연부를 잘 외우는 분이 계시고 어떤 스님은 말도 잘 안 하시지만 실천을 하고 항상 행동을 하시는 또 스님들도 계시죠. 어느 산속의 절에 말이 많은 스님이 계셨어요. 항상 길게 설법하고 법문을 하지만 사람들은 기억을 못해요. 너무 많은 말을 전달하다 보니까. 근데 산 너머 한 스님은 말을 되게 짧게 하는 스님이 계셨어요. 단 한마디로 사람들의 마음과 고민을 해결해 줬어요. 그래서 그 소문이 점점 커지자 말을 짧게 하고 핵심을 얘기하는 스님의 절에는 신도들이 많이 생기고 말이 많은 설법을 나름대로 잘한다고 생각했던 그 스님 절에는 신도가 점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이 말 많은 스님께서 말이 적은 그 이웃 동네 산에 절에 가서 스님에게 이렇게 물어요. 아이고 우리 신도들이 이쪽으로 다 갔네. 아이고 스님 같이 먹고 좀 삽시다. 절 문 닫게 생겨서 거미줄 치겠네. 그래 그 좀 어떤 비결이 있길래 그렇게 신도들이 다 이쪽으로 오나? 그거 가르쳐 주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그 말이 적은 그 스님께서 그 스님에게 딱 한마디 합니다. 무건. 예? 무건요? 그래요. 필요한 말만 하십시오. 무건하십시오. 무건이란 말은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말만 한다. 꼭 필요한 말만 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해요. 그 얘기를 딱 듣자마자 이 말 많은 스님이 무릎을 탁 치고 침묵과 무건의 가치를 깨닫고 꼭 필요한 말만 하기 시작하는 연습을 해요. 이 스님이 아는 건 많으니까 이 필요한 말을 구성하고 만드는데 굉장히 또 소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줄이다 말을 가지치게 하다 보니까 그 동네에도 어느새 그 말 많은 스님이 아니라 법문을 아주 잘하는 스님으로 소문나서 같이 잘 먹고 살았다라는 얘기예요. 대학생들 구독자님 한번 적어볼까요? 필 필실 말이 많으면 반드시 실수가 따른다. 말이 많으면 반드시 실수가 따른다. 그러니 핵심적인 말만 하라는 가르침이에요. 필실. 우리가 술 먹으면 말이 많아져요. 그래서 술 먹지 마라, 취하지 마라 하는 게 그런 것 때문이에요. 술 먹으면 사람을 때릴 수도 있고 언어폭력을 할 수도 있고 안 해야 될 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필실. 우리가 말할 때마다 조금 말을 줄이고 꼭 필요한 말만 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따라해 봅니다. 확언 한번 해볼게요. 나는 말의 무게를 안다. 나는 말의 핵심만 전달한다. 내 말은 짧지만 진심을 담는다. 내 말은 짧지만 진정성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말의 무게를 알고 핵심만 전달하고 말은 짧게 하지만 그 마음의 진심과 진정성이 담겨져 있으면 세상 그 누구도 나와 좋은 인연으로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묵어나라 희망입니다.